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주 동안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등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런 해당 이벤트들의 진행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국내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장의 그 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의 핫 업종 바로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한동안 부진했던 바이오주에 다시 훈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 관심과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최근 신약 임상 관련 소식에 일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이어질지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핵심주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 주에도 내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주들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0월 11일 금요일 코스피 2044포인트, 코스닥 632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완벽한 기술적 매매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는 최근 바이오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알테오젠이 차곡차곡 수익을 더해가면서 30%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춤의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근 대표는 산업용 볼트, 너트류를 생산하는 KPF를 정확히 공략, 당일 매매로 11%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 없는 사람은 서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이오주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신뢰를 잃었던 바이오주가 10월 들어서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각종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바이오 업종은 장기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바이오 업종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의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들 종목들이 반등을 이끌면서 최근에 바이오 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먼저 그 HLB의 그 리보세라믹의 임상 3상 그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HLB가 이번 그 증시 반등의 그 대장 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진양권 HLB 회장은 지난달 29일 회사의 유튜브를 통해서 리보세라믹의 임상 3상 데이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 3상이 성공했다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관계자는 오는 10월 24일 날 미국 FDA와 신약허가 신청을 위해서 사전 미팅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 날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이 진약과 그다음에 유의약이 약물이 혼용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약물의 효과를 갖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헬릭스의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그 같이 실시했었던 3-1B 상이 상당히 유효성과 그다음에 안전성이 나타난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는 임상 3-1B 상 결과에 따라서 이 판매 허가 신청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헬릭스의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다 아는 그 셀트리온의 그 편두통 치료제인 그 아조비의 위탁 개발 생산과 그다음에 그 메지온의 그 단 심실증 그 대상 그 치료제인 그 유데나빌의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한 그 기타 그 이런 그 기술이 미국 특허청에 특허로 신청했다는 소식, 이러한 개별 종목들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대형 그 바이오주들이 크게 그 급등을 하면서 이번 바이오주의 업황의 그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그동안 김영구 대표는 찬바람 불면 바이오주다라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의 강세를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얼마 전에 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반기를 이끌 그 주요 섹터가 네네.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에 제가 IT 부품주가 일단 주도고 그 다음이 바이오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터진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HLB 사건, 또 헬릭스 스미스 사건, 또 신라젠 사건. 다 악재들도 진짜 대형 악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주가를 짓밟아 놨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반탄력을 보여주는데 그 반탄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한 12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그런 케이스니까 헬릭스 스미스도 폭락해서 11만 원대까지 또 반등을 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다 하는 그 내용들이 그동안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시기와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됐잖아요. 그 바닥권에서 지금 바이오주 종목들이 귀환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그 폭락했던 종목들 쪽에서. 그래서 먼저 주도주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천천히 가지만 삼천당제약, 셀리버리나 셀리드, TNL 바이오팩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아마 꾸며간다면 바이오주들의 이번 귀환은 그냥 일상적인 그냥 단기적인 반등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의 바이오주 반등 랠리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투자해도 될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투자해도 되면 O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립이고 O, 중립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등 폭이 너무 빠르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재 그 이번에 올라왔던 주요 이유들이 결국에는 임상 3상에 대한 그 호재성 재료인데요. 그렇죠. 저희 투자자들은 임상 3상에 대한 뚜렷한 그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글로벌 그 신약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FDA에서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임상 3상을 통과하더라도 10개 회사가 신약 신청했지만 그중에서도 한 2개나 3개 회사는 다시 한번 임상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요 기간과 그리고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 허가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약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떠한 파트너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신약이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헬릭스 스미스라든지 HLB의 임상 3상 결과가 주가에 반영된 거는 너무 가파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 산업인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는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이유를 들어볼게요. IT 부품주도 지금 손을 놓은 거는 아닙니다. 네네. 한 이틀 약세를 보였지만 IT 부품주들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이 이렇게 쉴 때 또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순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양분화돼서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이제 우선 바이오주들이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싸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등도 강하게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 재료를 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됐던 것이고요. 또 너무 많이 과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과함과 적음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한 종목을 막 쫓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또 너무 싼 가격에서 이제 자기 가치보다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반등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괴리율을 생각하고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순환 상승은 IT 부품주들과 계속 이어질 거고 그중에 바이오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도주 잡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바이오주들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주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들 종목들을 옥석을 가려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오주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미리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HLB라든지 아니면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희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켜볼 것은 결국 메지온의 임상 3상 결과거든요. 그 최근 메지온은 개발하고 있는 심장 질환 치료제인 그 유데나필의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일단 유데나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의 개선을 갖다가 위해서 만든 치료제인데요. 원래 그 결과는 임상 3상은 5월 달에 끝났는데요. 이 결과가 11월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날 그 메지온 관계자는 그 미국의 FDA와 리뷰 미팅을 지금 가졌습니다. 따라서 리뷰 미팅 이후에 그다음에 11월 10일 날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유데나필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만약 이 결과가 좋으면은 바로 FDA에 신약 판매 허가를 지금 신청할 계획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메지온에 대해서 약간 우려성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네. 얘기냐면은 이 임원 한 분이 지난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등기 임원이면서 그 해외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제임스 예거란 분이 약 3만 5천 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2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리고 원래 5월 달에 임상이 결과가 끝났습니다만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6월 달에는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루머가 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거든요. 이러한 루머 때문에 과연 이번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이 한 번 더 가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느냐 이렇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아직 바이오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에 따라서 차별적인 주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떤 바이오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메지온의 추세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괜찮아요. 네. 또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셀트리온 3인방의 움직임도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괜찮아졌다. 그다음에 낙폭과대돼서 항원항체라든가 이 항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아졌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들, 핵심주 종목, 그다음에 이슈가 따라다니는 종목, 예를 들면 뭐 신약 임상 3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제일 가까운 게 아마 15일 날 발표되는 헬릭스미스의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대한 약학회에서 그 학술 대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임상 1B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또 HLB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입니다. 그때 프리 NDA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발표를 하고 그쪽에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또 그것으로서 FDA의 앞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또 12월 달 되면 한올바이오의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들이 얽혀지면서 신약에 대한 개념들도 좀 상황들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지금 14만 원 저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한테는. 제가 목표치를 정한 건 18만 원 선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9만 원과 2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열어놓으셔야 될 거고, 그의 바닥권에서부터 상승하는
지금 항원 항체 관련주들 중에서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TNL 바이오펩 이런 셀리드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학 키워드 만나보시죠.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주역 단연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연기금의 거래 추이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네. 연기금이 약 5조 원을 이상을 갖다 증시에 투입하면서 이 연기금의 매매 추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연기금은 전통적으로 해온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여름에 저희가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1,800으로 대로 하회했는데요. 네. 이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100선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순매수 상위 종목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네.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연기금이 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 지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의 매매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기금의 매매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이 퀀트 펀드에 지금 투자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이 퀀트 펀드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수를 추정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삼으로써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일정 부분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7일 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네 군데의 그 위탁 자산운용상을 선정하면서 이 액티브 퀀트 펀드하고 배당주 펀드를 선정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액티브 퀀트 펀드를 선정함에 따라서 액티브 퀀트 펀드는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도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피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최근 2달여간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다수인데 시총 상위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 연기금들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운영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운영력들이 젊은 신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배팅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연기금들이 그냥 바치던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틀리고요. 요번에 매수하는 내용들 보면 다 지수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는데 보통적으로 뭐 연기금들이 매수하면 지수 관련주들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월등히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을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예요.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런 내용들을 뒷받쳐줘서 5월 달에 4만 1,000원일 때 삼성전자 바닥입니다. 이건 사야 되고 또 8월 달에 4만 3,000원일 때도 이거 바닥이니까 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확실한 연기금들의 배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결국 지수를 사는 거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4분기에 이제 디램에 대한 그 두 자릿수 하락 때문에 이 실적 부분들도 좀 4분기에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3분기에는 이번 실적은 7조 7천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 이 내용들 때문에 운영력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매수 배팅이 들어올 거고요. 결국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진짜 딱 깨놓고 뭘 살 거냐 딱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살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쪽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라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 13조 원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지속될 거고 결국 그것이 지수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삼성전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4만 4천 원이었는데요.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지난 9월 24일에는 4만 9,650원을 찍었고요. 네. 그 후에 4만 8천 원대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9,150원에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깜짝 그 실적 발표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6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 7조 7천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각각 5.29%하고 56.18% 줄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인 7조 1천억을 지금 상회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나왔던 거는 결국 뭐냐면 그동안 그 삼성전자의 실적에 부담을 주었던 이 반도체 업황이 3, 4분기를 기점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4, 4분기는 어떨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4, 4분기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주가도 좀 올라갈 것을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IM과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4, 4분기 안 좋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부분의 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네.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4, 4분기에는 내년도에 그 낸드 플래시의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드램 가격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만간 5만 원을 돌파해서 5만 원 안착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연기금이 과연 연말까지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5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연말까지 연기금이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지 매매 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갖다 베팅하기보다는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들이 연기금이 사니까 우리도 사야지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개념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매집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또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지금도 10개의 종목들이 나와 있지만 그 10개의 종목들 중에서 당장 갈 종목이 있고 안 갈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5만 원을 돌파하고 아까 안착한다고 네네. 얘기했는데 5만 5천 원까지도 당장 목표치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반도체 투톱 외에도 뭐 그 뒤를 따라다니는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IT 부품주들도 있겠지만 지금 10개 종목들 중에서 보면 셀트리온입니다. 아까 네.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들도 아까 20만 원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연기금들이 계속 매집 배팅하는 것 중에 먼저 갈 것과 나중에 갈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종목에 연기금들이 매수한다고 배팅을 해놓으면 좀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올라가는 종목들 리스트가 뭐냐면 SK텔레콤,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배팅을 하더라도 연기금이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쫓아갈 게 아니고 그중에 갈 것과 못 갈 것을 구분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HLB입니다. 이 HLB는 최근 그야말로 핫하죠. 이 주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고가 대비 무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승세가 아닌가 싶어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락한 시간은 한 2년 정도 가까이 1년 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한 보름 만에 그 하락한 폭을 다 메꿨습니다. 일단 자회사 엘리바 테라피틱스가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위암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10월 초에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6월에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 후에 급락했었던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이제 장중에 6만 원대를 10월 초에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12만 원대까지 반등을 주면서
작년 9월에 형성했었던 매물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의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가능성을 타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H7B 과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별점을 선정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형성했었던 매물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달을 했는데요. 1년 동안 하락했었던 시세를 거의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너무 급한 상승이었다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에 FDA 사전 미팅 결과 이번 달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결과가 중요하겠고요.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이제 낮은 부작용 이런 안정성 등은 입증을 했는데 전체 생존 기간 값에 이제 문제를 회사가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 지난 6월에 이제 탑라인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급락했었던 그 원인을 이번에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시작되겠지만 이 조정 구간을 잘 겪는다면, 잘 지나간다면 매물대 소화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HLB의 경우에 고가에 소위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전략도 좀 전해주세요. 1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왔는데 사실 12만 원의 매도를 1년 전에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가격이 올라오면 하락했었던 종목이 올라왔을 때는 본인의 단가와는 상관없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9월 말미까지 6월 달에 하락한 주가가 9월 말미까지 이제 질질 끌리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단계에서 오히려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 밑바닥에서 던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올라왔을 때는 최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 아직 단가가 오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앞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호영 대표의 투자 의견도 궁금합니다. 바이오주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시장에서 바이오를 뺀다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한 명분, 그러니까 모멘텀이 되겠는데 이런 모멘텀들, 명분과 수급을 보유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더라도 매수 베팅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주들은 시총이 큰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메이저 수급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특징으로 본다면 한 번은 상승 시세가 붙으면 공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자세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호영 대표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램테크놀로지는 김호영 대표를 3분기 수익 왕으로 만들어준 효자 종목 아닌가요? 네, 굉장히 효자 종목이고요. 네. 지금도 효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만 해도 이제 13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제가 지난 특집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제 매매를 다시 하면서 20%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요.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램테크놀로지는 10월 들어서 다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램테크놀로지가 생산하고 있는 그 불화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이제 서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이거를 이제 국산화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삼성전자도 국산화를 하고 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후성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불화수소 업체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램테크놀로지에 이제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램테크놀로지가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 램테크놀로지가 4분기에도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별점 4점을 주셨는데 효자 종목이라서 4점 주신 건가요? 네, 효자 종목이라 4점을 줬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별을 5개를 주고 싶었지만 최근 상승폭 때문에 이제 4개를 드렸고요. 일단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3대 소재죠. 불화수소 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이 반도체 필수 핵심 소재인데 이것이 이번에 일본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더라도요.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산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국산화가 진행이 된다면 꾸준한 매출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 꾸준한 매출이 따라오게 된다면 각 업체들의 이제
상승, 이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역시 꾸준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은 단기 매매 구간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가치주 측면에서의 보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이번 주 마니커 FNG가 주목받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마니커 FNG는 육가공 업체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육가공 업체이고요. 200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이제 육류를 가공해서 생산을 하고요. 이 가공한 육류를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또는 현대그린푸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나 급식 업체들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 매출액이 994억, 거의 1,000억에 육박을 합니다. 순이익은 41억 정도로 이제 순이익률은 낮은데요. 매출액 규모로 따진다면 굉장히 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돼지고기 값이 올라감에 따른 다른 대체육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장주로 떠올라서 최근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 다른 관련주들이 마니커, 또 팜스토리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는데요. 마니커 FNG가 더 오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었어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최근 5월 달부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이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육가공 업체들이 또 반사 이익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형성됐었던 5월 달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마니커 FNG는 5월 달에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강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팜스토리가 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마니커 FNG가 상승하면서 팜스토리도 충분히 그런 기업적으로는 후광 효과를 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한데 묶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니커 FNG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사실 마니커 FNG가 계속 상승을 하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 많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도 예상이 되지만 무엇보다 마니커 FNG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열병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경기도까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데요. 국내 최대 이제 양돈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충청 지방까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이제 그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네.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확산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말이 많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병이 잡히게 된다면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을 겁니다. 바로 급락으로 돌아서게 될 거고요. 지금은 소액의 투자로 테마성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테이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희근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희근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급등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기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급등주 매매 기법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상한가와 장대 음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3월 드래곤플라이의 일봉 차트입니다.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와 장대 음봉 이후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요? 급등주 매매 기법 두 번째 키워드 20일 이동평균선 횡보입니다. 다시 한번 드래곤플라이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드래곤플라이 주가를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주가가 유지되면서 횡보를 합니다. 상한가 장대 음봉 후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주가 횡보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매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급등주 매매 키워드 급등 수익입니다. 이후 드래곤 플레이 주가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단기간 40%라는 높은 수익이 나왔죠. 급등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급등주는 지금도 차트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급등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런 모형의 차트를 유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종목 차트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저 이익원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신다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Wait, man. I can do anything you like. I can do anything you need. And I got a better body.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다음 주 단풍과 함께 붉게 물들 종목은입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어디든 놀러 가고 싶고 우리 투자자분들 또 내 계좌도 정말 단풍처럼 빨갛게 물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주에 지수도 빨간불을 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는 역시 호재와 악재와 팽팽히 맞서면서 이른바 그 박스피, 즉 네. 이 코스피가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에서 약 2,000에서 2,1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호재 측면을 보면 역시 실적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지난 여름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비록 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크게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상당히 대외 약재가 좀 산재해 있긴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를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부진하게 나타남으로써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비록 미국과 중국이 10월과 11일 지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타결보다는 부분 타결로 즉 미봉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글로벌 증시의 노이즈를 좀 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미국발 지금 탄핵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갖다가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화로 압박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지금 그 미국에서는 탄핵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미국의 의원 그 분포수를 볼 경우에는 탄핵이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대선을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그 호재와 악재가 팽배한 가운데 수급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게 일단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반면에 연기금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분간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를 전망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좀 상승 종목을 선별하는 김용구 네. 대표만의 노하우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패턴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패턴이 좋은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을 해요. 네. 가능성은 그쪽에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재료까지 겸비하면 더욱더 좋겠죠. 이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고요. 그 개별 종목 매매가 좀 빠르지 않은 분들은요. 그쪽에 너무 포지션을 많이 두면 안 되겠고요. 가뿐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데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에만 또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질 종목, 그 종목들을 고르시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패턴 쪽으로 움직인다면 섹터별로 주도주를 갖다가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또는 바이오 중에서도 섹터별로 가장 먼저 움직이고 힘이 있는 주도주들을 먼저 뽑아놓고 그들 종목들을 좌판에다 놓고서 움직여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도 다음 주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지수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까지 바이오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묶여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대한 현금화를 좀 해주시면서 다음 주 장세에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연말 특히 9월에서 11월 장세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장 유리한 장세이기도 합니다. 개별주가 많이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영구 대표는 대덕전자입니다. 지난주 핵심주로 선정해 주신 종목이기도 한데 AS 좀 세워주세요. 네네. 대덕전자 아주 좋은 종목이고 이번에 네. PCB 관련주들이 다들 올랐어요.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아주 과감하게 올라줬는데 이 종목이 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니까 답답은 하실 거예요. 예. 대신 매수하는 가격대가 제가 11,000원에서 10,000원 선 사이라는데 딱 1,500원 사이까지밖에 안 줍니다. 더 이상 좀 싼 가격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싼 가격이 주면 매수를 좀 더 해주시고요. 목표치는 그대로 13,000원, 15,000원까지 그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중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9,000원 그대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에코마케팅이라고 계속 AS를 해드렸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기관들의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여러분들이 매수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이 25,000원, 26,000원입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주신 건데 지금 33,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한 30% 정도 수익이 확보됐는데 1차 매도 목표치는 됐고요. 이제는 2차 목표가 35,000원이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고 최종적으로는 4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 4만 원까지 느긋하게 보시면서 수익권 챙겨나가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바로 알리코 제약입니다. 26% 이상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전략을 다시 또 세워주세요. 네, 최근 바이오 제약주들 급등으로 인해서 같이 편승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미 뭐 완매도가 다 나간 상태고요.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으로 인해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월요일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상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분위기가 바이오 제약 쪽으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 월요일에도 시가 이하 자리면 충분히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5스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한올바이오 파마요. 네. 네. 찬바람이 불면 아직도 역시 바이오. 역시 예. 바이오입니다. 자, 일단 탑라인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H1B가 임상 3상 성공에 따라서 이번에 24일 날 또 발표가 있죠. 네네. 그러면 임상 3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놓고 실패하는 종목은 폭락, 성공하는 종목은 급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번에 12월 달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있다라고 아까 잠깐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 성공한 종목들이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약 개발 쪽으로 본다면 이 기업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안구 질환, 면역 항암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대웅제약 계열사고요. 대웅제약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8.16%, 426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아주 좋아요.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 보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보면 실적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55억,
근데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150억. 그러면 3배 정도 증가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매출도 1,06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HL036이라고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이번 파이프라인 중에서 먼저 삼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탑라인이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HL161이라고 자가면역 치료제 있는데요. 이것도 연말과 그다음에 연초까지 바로 이상에 대한 탑라인을 발표를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패턴도 아주 상당히 좋아요. 바닥권에서 그동안 낙폭가 대주들 떨어져 있다가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동기에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공략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좋고 실적 좋고 국민연금 가지고 있고 뭐 대주주가 확실히 그 바탕이 되어주는 제약사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적정 매수가 전해드리죠. 네. 33,000원부터 3650원 사이가 1차 매수 가격. 만약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29,100원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단타는 35,000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단중기적으로는 37,500원, 4만 원까지도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잡아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호영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한독그린텍. 네, 좀 생소한 종목이실 것 네네. 같은데요. 9월 5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어. 9월 5일에 신규 상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종목이고요. 네. 공모가는 15,100원으로 현재 주가랑 거의 괴리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용 필터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SK매직, LG전자, 쿡홈시스 등에 납품을 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 4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순이익은 50억, 영업이익은 5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부터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6,500원 사이 구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많이 하락을 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5,600원으로 전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한 다음에 재매수 구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Ooh,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핀테크 전문기업 웹캐시로 단기에 10%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10%의 수익률을 기록, 윤세회로 기판 전문업체 대덕전자로 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격 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셀리버리 당일 매매로 1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AI 관련주 오픈베이스로 7%, 5G 관련주 다산네트워크스 당일 매매로 5.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9월 국내 증시는 분위기를 바꾼 반전의 시간이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하반기는 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